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수능 특강 현대시 마저 마무리하려고 왔습니다. 네, 저는 국어 강사 엄태욱이고요. 오늘은 김수영 선생님의 폭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고. 자, 폭포는 너무 익숙한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들만 좀 잡고 넘어갈게요. 자유시구 주지시다. 자, 주지시 동그라미 메모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주지시와 주정시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 시를 살펴볼 때 그냥 느낌, feeling, 감정 그대로만 받아들여도 된다, 그런 맥락의 시를 우리는 주정시, 서정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주지시는 이 주지의 지자가 지성,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따라서 김수영 선생님의 폭포는 뭔가 이성적인 능력 혹은 사회 참여적인 생각 혹은 우리가 뭔가 철학적인 사고 능력을 조금 더 해석할 때 많이 가미시켜서 해석해야 된다. 그냥 느낌, 감정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이성적인 혹은 어떤 뭔가 이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다를 나타낼 때 우리는 보통 주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이 표현을 진짜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거는 성인이 돼서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주지시는 우리 보통 모더니즘적 경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지즘 시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뭔가 철학적인 능력, 그래서 관념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표현, 폭포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상징이 되는 거고, 이 글을 본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현실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주제는 부정적 현실을 무슨 극복하고 고매한, 뭔가 숭고하고 뭔가 높은 그러한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의지다. 의지적인 표현이 나와야만 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지 맨 뒤에 있는 EBS 해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폭포의 속성을 통해서, 속성 동그라미, 자, 대체 어떤 속성들이냐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성한 시다. 떨어진다, 하강적 이미지,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볼까요? 하강적 이미지. 떨어진다는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반복법 나왔고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일체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무슨 적? 정신적 지향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자 여러분, 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 줄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무언가를 첨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 다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는 안이한 삶의 태도를 거부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무미건조하고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 거부하고 고매한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루고 있다. 주제, 아까 보셨죠? 자, 1, 2, 3, 4, 5연 각각의 키워드가 다 다릅니다. 1연은 모습, 2연은 속성, 3연은 소리에 대한 모습이고, 4연도 소리를 이끌려는 폭포의 선구자적 동그라미, 이런 거 빈칸 쳐놓고 너 여기 뭐 들어가야 돼 했을 때 선구자적 이렇게 적어줄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막 기억이 안 나서 구도자적 막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틀려요. 나태와 안정, 이 나태는 나타라고도 하고요. 뭔가 게으른 거, 알겠죠? 그런 것을 안주하고 게으른 것을 거부하는, 끊임없이 떨어지니까 그런 폭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품 분석 갑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자,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현재형 잡으셔야 되겠고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 무서움이라는 건 뭐겠어요? 혹은 절벽이라는 건 뭐겠어요? 네거티브한 부정적 현실이겠죠.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언가 규정할 수 없다 이꼴 자유롭다.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어떤 현실적 세속적 가치나 목표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막 떨어지는 거야. 막 떨어져. 근데 오늘 옷이 폭포색 맞죠? 그렇죠? 깔맞춤 없이 계절과 아침 저녁 주야를 가리지 않고 늘 24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느낌, 고매한 정신처럼 직유법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계속 폭포가 하강하는 이미지를 잡고 있습니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이때 금잔화는
노란색 꽃입니다. 그 노란색 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 금좌나도 주변에 있는 마을도 보이지 않는 까만 밤, 부정적 현실이며 굉장히 아름답죠. 긍정성, 그죠?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긍정의 소리, 정의롭고 진실된 양심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뭔가 표현이 멋있죠. A는 B이다. 은유법이 나왔어요. 고든 소리는 말 그대로 그냥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을 부르고 좋은 사람일 경우 좋은 사람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지 나쁜 사람을 만날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참여시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참여를 요구하는, 당신네들 가만히 있으시면 이대로 이 정권 이대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움직이셔야 돼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휘리릭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무언가 나태하게, 무언가 너무 안정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높이도 폭포도 없이 떨어진다. 그래서 번개와 같이란 이 주규법은 플러스가 되겠고요. 나타 혹은 나태와 안정이란 단어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되게 재밌죠? 우린 보통 안정감 하게 되면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높이도 폭포도 없이, 그죠? 폭도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작품의 특징, 반복법의 기능 뭐죠?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역동적인 이미지. 자, 역동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동작,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움직인다, 춤을 춘다, 혹은 이렇게 떨어진다 같은 거. 가만히 있는 거는 이런 동작, 동사가 없으면 역동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달린다 같은 거 역동적이 되겠죠. 시각이라는 건 폭포고 청각이라는 건 아까 무슨 소리? 고든 소리를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냈고요. 구체적 자연현상, 폭포가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추상적인 내면 세계를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김수영 선생님의 폭포 유명한 작품이고 수능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이니까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 뿅! 자, 아마 다른 장르의 폭포가 될 거예요. 이형기 선생님의 폭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왔고 공부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관념시 거의 느낌 비슷하죠. 하지만 이건 어때요? 성격이 관념적이면서도 서정적이다. 느낌 오셨습니까? 서정성이다. 뭔가 이성적인 능력, 그거보다는 감정 그대로 한번 느껴봐 이런 거예요.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폭포가 있는 산, 폭포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치열함, 그렇죠. 전율. 그러니까 똑같은 폭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끊임없는 역동성을 느낀다면 또 한 사람은 그 폭포의 삶에 있는 치열함과 전율,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존재에 대한 비극적 인식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비극적 인식이다. 그러니까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이 작품은 폭포에서 떠오르는 관념적, 추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르시고요. 항상 독서를 읽을 때 이렇게 잘라서 읽어야 돼요.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형상화하시다. 화자는 벼랑에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에서 밑줄 쫙 시퍼런 칼자국, 그러니까 시퍼렇다라는 시각적 이미지인데 그로 인해 단말마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단말마가 뭡니까?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 아버지들이랑 이제 어렸을 때 막 칼싸움하고 싸움놀이 하다 보면 아빠가 으 하고 깨꾸다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이게 단말마야. 알겠죠? 그로 인한 단말마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폭포가 떨어지면서 내리는 소리가 단말마다 죽음의 소리다. 또한 동그라미 아까 똑같죠. 또한 뒤엔 중요해. 폭포의 모습에서 석탄기에 추락하던 장수 잠자리를 떠올리며 잠수 잠자리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밀잠자리, 말잠자리, 고추 잠자리, 된장 잠자리, 태극 잠자리 5가지 최소의 종류가 잠자리가 있다는 걸. 폭포의 물방울이 박살나는 잠수 잠자리의 보관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보관은 기본적으로 잠자리 눈이 굉장히 막 여러 개가 있는 거 알죠? 막 수백 개의 채널로 보인대요. 그런 보관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는 또 다른 보관으로는 너 되게
네 미래에 대한 보관이 있어? 그러는 거 너 미래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이 있어? 이런 걸 물어볼 때도 보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화자가 인식하는 비극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자, 주제 삶의 고통과 비극성에 대한 장 동그라미 별표 5조 5억 개. 이 글의 주제는요 인식 그 자체예요. 알아차림 자체가 주제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자라든지 사회를 바꾸자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은 고통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어 라는 걸 그냥 알아차려 줄래 라는 인식 그 자체가 메인이다.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내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복감 빡치고 뭐라고 쓸까요? 삶의 고통과 비극성에 대한 인식 비워두고 뭐라고 적을게요? 뭐 예를 들면 비판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식이란 단어가 선지에 나왔을 때 정답 찍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구성 1, 2, 3, 4, 5연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해놓고 여기에 살짝 다른 거 형상 대신에 폭포에 뭐 마음 이렇게 해놓고 정답 찍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호이. 이형기 선생님의 폭포. 자,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자, 아는가? 그대라고 누굴 불렀어요? 듣고 있는 청자를 불렀기 때문에 이 글은 말을 건네는 방식 혹은 대화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과 대화체를 사용하려면 청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시에서 청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화체와 대화는 다르죠. 대화체는 나 혼자 말해도 대화체예요. 하지만 대화는 내가 야 너 아니? 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아니 나 몰라 이렇게 말이 와야 말이 오는 내용이 들어가야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는지 없는지 유무 갖다가 대화체냐 대화냐를 결정할 줄 아셔야 되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자, 이때 나가 누구겠어요? 폭포니까 의인화죠. 이 폭포. 오케이? 폭포.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지금 폭포에 어깨와 허리가 있다. 어깨와 허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의인화한 거 알겠고 시퍼런이라고 하는 칼자국을 아는가? 내리치는 하강적 이미지와 시퍼런은 뭔가 무섭죠. 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소멸의 이미지. 그래서 존재의 비극성을 부각한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는가라고 하는 것도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 을 꿈꾸는 벼랑의 직립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바람에 형성된 폭포의 모습이다라는 건 뭐냐면 자 폭포가 훅 떨어지죠. 그렇죠? 벼랑의 직립 그 위에 다시 벼랑을 솟는다라고 하는 건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인 거죠. 혹은 그 밑에 돌덩이가 있어 다시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대 아는가? 그대 아는가? 그대 아는가? 무슨 법? 반복법. 여기 써였죠? 석탄기의 종말을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중에 석탄기라고 할 것 같고 그때 굉장히 오래 전에 하늘 높이 날던 한 마리의 장수 잠자리의 추락을 그러니까 장수 잠자리가 원래 날았는데 추락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거나 아니면은 비극적이라거나 소멸됐다거나 하강적 이미지와 소멸의 이미지 따라서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여기 허리까지 길게 내리치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와 장수 잠자리의 추락은 같은 녀석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장수 잠자리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장수 잠자리. 자, 이런 거 잡아봤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잠자리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잠자리가 많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오래 사나 봐요. 그렇죠? 석탄기부터 한 최소한 1000년쯤 됐나? 그런 느낌? 나의 자랑은 폭포 스스로 자멸이다.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굉장히 무섭죠. 현실적 비극이다. 그걸 그냥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보관들이 수천 수만 개의 수정체 혹은 그런 눈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가 한꺼번에 와 진짜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박살나는 맹목에 눈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물보라. 그러니까 폭포가 팍 떨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물이 팍 튀죠.
이것이 잠자리 수정체가 팡 터진 것 같은 약간 조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이해는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국을 아는가? 2억 년 묵은 오래된 칼자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오래 내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2억 년 정도 지속됐다. 그럼 석탄기가 2억 년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폭포가 잠수잠자리고 잠수잠자리가 폭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작품의 특징 볼게요. 동일한 시어나 식구를 반복해서 리듬감, 통사 구조의 반복 윗줄 치시고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이런 게 통사 구조의 반복이에요. 그대 아는가 이 칼자국을 아는가 이것과 그대 아는가 이 칼자국을 아는가 어때요? 문장 구조 다시 말해서 어떤 주어나 목적어 서술의 구조라든지 연결 어미들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통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통사 구조를 다른 말로는 문장 구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요. 알겠죠? 그러면서 형식적 통일감을 주면서도 동그라미 형식적인 통일감을 주면서도 이게 보조사. 그 얘기는 뭐야? 뭔가 달라진다. 사면에서 도치를 통해서 변화를 줌으로써 단조로움을 벗어난다. 이거 찾아야 되겠죠? 자, 1연, 2연, 3연. 자, 어때요? 그대 아는가 석탄기의 조롱말은 그대 아는가 나의 등판을 똑같아요. 그때 하늘 높이 나르던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을 자 아는가가 있는데 여기 아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거의 똑같은 구조가 반복됐지만 살짝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변주되었다. 이런 걸 반복과 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자 그대 아는가 석탄계 종말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슨 법? 도치법이 되겠죠. 그대 석탄계의 종말을 아는가? 이게 원래 맞는 문장. 그런데 그대 아는가? 석탄계의 종말을 이거죠. 사랑하는가? 나를 그죠?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뭐뭐를 이런 느낌이겠죠. 알겠죠? 마지막 건 좀 아니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연의 내용을 5연에서 변형 배치함으로써 형태적 안정감과 리듬감 그리고 뭔가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 것 같습니다. 이 두 작품 잘 아셨죠? 꼭꼭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작품으로 돌아올게요.